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와 더불어 넉넉한 추석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민족의 명절 추석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한가위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로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도 일정을 마치고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기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 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옆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서해안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서해 경제 특구, 동해 관광 특구 사업에 열을 올리겠지만 소득주도 성장하에서 소득이 도주해버린 서민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만들어낸 쓸쓸한 한가위가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평양 정상회담 하나로 문재인 정권은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온 것인 양 자발적 무장해제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정작 북한 군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 강경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지만 섣불러서도 일방적으로 서둘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평화는 함께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 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공시하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마저 말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마당에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이 되는 마당에 백령도 유교단이나 연평부대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를 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측 50km, 남측 85km라는 불균형은 사실상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는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 북측 50km, 남측 85km로 설정 바꾸는 것이 과연 청와대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경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군사 분야 합의의 의도와 배경 그리고 서해 NLL 포기, 영토 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문제는 청와대 최정문 평화군비통제관은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로부터 북측 40km, 우리 측 40km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 해군 장성 및 일부 언론이 해당 지역을 실측한 결과 북측 50km, 우리 측 85km임이 지적되고 또 그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실무자 5기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의 일방적 해상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 70에서 75km, 북쪽 60에서 65km 상대적으로 등거리 원칙을 고려했다고 조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나니까 실무자 5기라고 하고 실무자 5기의 문제를 지적하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 바다를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고 우기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긴 해안선을 양보했다는 억지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포기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더 중요한 사실은 허위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예, 어제 국회 본회의가 아마 요 근래 10년 만에 가장 여야간의 뜻깊은 해치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 규제개혁 패키지를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된 마음이 한결 가볍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줄곧 추진해왔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 전문 은행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ICT 융합 촉진법, 산업 융합 촉진법 같은 규제개혁 법안들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규제 완화, 규제 핵파에 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오랜 노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체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국민 성장론과 또 개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세우고 성장 담론이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여건이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2.9%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예상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7%보다 무려 1포인트 낮은 수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경제만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리를 뿌린다면 상황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서 나라의 안보를 담보로 덜컥 군사 분야 합의에 서명하더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담보로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 성장을 여전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생만 멍들어가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랍니다.